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상담사들이 모여서 상담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이런 걸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 많은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생각과 감정의 비율, 저는 이런 걸 또 한쪽 측면에서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질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감정을 느끼는 내가 나고 생각하는 내가 나예요. 그 내용이 나죠, 나. 그런데 나하고 더 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감정과 욕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정,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다르고요. 또 욕구의 방향도 달라요. 미세하게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다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이유는 그 그림과 그 선과 색채 속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많으면 화가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 소리에 나의 감정이 풍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음악가가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뭐 쓸데없는 욕심 같든 뭐든 간에 그것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면서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왜 이것만 보면 가슴이 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감정들은 메신저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용되어져야 하고, 그 수용되어진 감정들은 나의 에너지가 되고 방향성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있는 곳에 사고가 있게 하라.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저게 너무 좋아.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그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예를 들면 나는 그림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엄마도 상관없고 아내도 상관없고 뭐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림이 너무 좋은데 이 내가 좋아하는 그림, 내가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이 그리기를 좋아하는 나의 욕망, 나의 욕구, 감정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욕구와 감정 자체를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은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그리는 걸 좋아해. 근데 나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이라는 거죠. 나의 본질적인 감정들을 이 생각이 옆에서 같이 거들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현실의 것과 또 나의 감정에 느끼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옆에서 사고가 거들어요. 그래서 사고와 감정이 서로 잘 협업을 할 때 인간은 최상의 성능,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이 억눌리기 쉽거든요. 그럼 자신이라는 본질이 억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느낌을 끌어올려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무 감정이 많고 욕구가 많아서 이 생각이 이것을 잡아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고를 자꾸 하게 해서 두 개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는 감정을 다루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고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감정이 더 많은 사람인가요?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너가 보기에는 내가 어때? 내가 이렇게 사고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감정적인 것 같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줄 거야. 야,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응?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너 뭘 못해. 막 돌다리를 두들기고 있잖아, 너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너무 너는 고통을 받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나 뭐 기질이나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된 기질 이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점액질, 뭐 담즙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질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론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그래서 되게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타고날 때부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우울질이라는 기질들이 생각이 많은데 이 우울질들이 결국 천재도 제일 많고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고의 끝판왕이죠. 한번 사고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계속 사고를 해서 결국 끝장을 보기까지 사고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완성을 하고 인류에게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울질 기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들의 사고 때문에 진짜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울질이에요. 우울증에도 제일 많이 걸리고 하여튼 병에도 많이 걸리고 그런 기질들이거든요. 즉 나의 사고의 방식, 사고의 양, 사고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느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는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약 12,000개에서 5만 개에 이르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들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뭐 중립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은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새로운 더 건강한 그런 패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 속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있어요.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기쁨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창조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억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정말 한번 여러분이 꼭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이 능력 있고 유능하다고 믿고 있거나 혹은 무기력하고 제한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든지 당신은 옳다. 왜 옳은 줄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자,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무기력해. 이런 모든 생각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런 단어들을 읽으면 우리의 갑상선, 비장, 췌장, 부신, 면역체계, 심혈관, 호흡기관, 그리고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쳐요. 이 생각에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오장육부와 모든 장기들이 이 무능에 부응해서 이제 막 호르몬도 분비하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통합되게 뭔가를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신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신체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 내 신체가 막 피곤해졌어. 그러면 이 피곤한 몸은 다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몸의 상태는 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바꾸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요. 또 몸을 바꿔서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은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불변하지도 않아요. 생각은 사실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왜 사람이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에 같이 끌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때 그런 말 했거든요. 감정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는데 생각도 끊임없이 변해요. 생각이 탄성해. 그래서 그 생각이 자라나. 그래서 그 생각이 안정되게 나. 그 다음에 생각이 소멸을 해. 이것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생각이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따라가고 또 생각이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따라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생각을 수용하되 생각을 바라봐요. 내 생각이 저렇게 갔네? 내 생각이 오늘은 이 위에 있네? 내 생각이 오늘은 무능하다고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네? 생각이 오늘은 모든 게 안 될 것 같네? 오늘은 생각이 모든 게 될 것 같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나 무능한 것 같아. 무능해. 나는 무능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생각을 수용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고 해서 아니 안 할래. 그 생각 안 해. 아니야. 그 생각 잊어버려야 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가는구나. 내 생각이 저 길을 따라서 가고 있네. 저 길은 우울의 길이고 되게 무기력감의 길이고 저기 가면 되게 고통스러운데 오늘은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보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것들은 다 이렇게 이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생각의 패턴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은 변하는 것이다. 생각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메신저 같은 것이다. 오늘 왜 얘가 저 골짜기로 들어가지? 뭔가 걱정하는 게 있나? 뭔가 내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얘가 왜 저렇게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지? 뭐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도 수용을 하는 거죠. 가지마가 아니라 네가 오늘은 거기를 가는구나. 왜 그러지? 뭔가 힘든가? 내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있나? 왜 그러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요점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생각하는 사람인가 감정적인 사람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중요하다. 다 필요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관찰하고 수용하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시리즈를 며칠 동안 할 텐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반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